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핵심 기억나시죠? 바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리고 듀레이션이 길수록 가격 변동이 크다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 있으신가요? 그래서 은행 예금 말고 채권을 사라는 건가요? 개별 채권을 사야 해요? 아니면 채권 ETF를 사야 해요? 저는 초보자인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답답한 궁금증들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행 예금과 채권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성향에 딱 맞는 채권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아주 끝장을 봐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게 최고, 채권, 은행 예금 뭐가 다를까?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채권이 예금보다 뭐가 좋다는 거야? 사실 채권과 예금은 기본 구조가 비슷합니다. 둘 다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게임이죠. 다만 예금은 은행에 빌려주는 것이고 채권은 정부나 회사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한 금융사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만 나라가 보장해줍니다. 반면 국고채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금액 제한 없이 원리금을 보장합니다. 쉽게 말해 예금은 1억 원까지만 보장해주고 국고채는 나라가 직접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망할 확률과 나라가 망할 확률 어느 쪽이 더 낮을까요? 두 번째, 수익 구조. 예금은 단순합니다. 약속된 이자만 딱 받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정기예금 금리가 5%라면 딱 5% 받고 끝이죠. 채권은 조금 다릅니다. 이자, 표면금리는 물론이고 가격이 올라서 팔면 매매 차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만원짜리 국고채를 연 5% 금리로 샀다고 해볼게요. 매년 5만원씩 이자를 받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 채권의 가격이 110만원이 되면 팔아서 10만원의 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예금은 안정적인 공무원, 채권은 기본급에 성과급까지 노릴 수 있는 영업직 회사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 세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금은 받는 이자 전부에 15.4%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넣어서 5%인 5만원의 이자를 받으면 세금 7,700원 15.4%를 떼고 실제로는 4.23%인 42,300원만 손에 쥐게 되죠. 채권은 조금 다릅니다. 표면금리에는 예금과 똑같이 세금 15.4%가 붙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팔면서 생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채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예시에서 100만원짜리 채권에서 연 5% 표면금리에는 15.4% 세금이 붙지만 110만원에 팔아서 10만원 차익을 얻었다면 이에 대해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에 절세 혜택이 있다라고 광고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유연성. 예금을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될까요? 1년짜리 예금을 6개월 만에 깨면 약속된 이자는 거의 못 받습니다. 반면 채권은 다릅니다. 언제든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팔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팔 수 있는 선택권은 내 손에 있다는 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사실상 벌칙을 받는 구조이지만 채권은 중고장터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값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최소한 팔 수는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안전성, 국고채는 사실상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수익성, 이자와 매매 차익, 채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예금의 개념입니다. 세금,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세금, 중도 되팔게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유연성, 예금과는 다르게 중도 해지 개념이 없고 중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이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 중간에 팔 때 손실이 날 수 있고 개별 채권은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워 유동성이 떨어지며 회사채는 발행회사의 신용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예금보다 기회가 넓은 건 맞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채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지겠죠? 뭘 사야 할까? 개별 채권 대 채권 ETF. 자,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채권을 사기로 마음먹었는데 개별 채권을 살지 채권 ETF를 살지 고민이 되시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시락입니다. 개별 채권은 내가 직접 만든 도시락입니다. 개별 채권은 국고채 2031년 12월 만기처럼 언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지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마치 내가 도시락을 싸면서 이건 2031년 12월에 먹는다 하고 날짜를 딱 적어둔 것과 같습니다. 장점은 만기 보유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만기까지 들고 가면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만원 값어치의 도시락을 만들어 놓는데 나중에 더 맛있는 3만원짜리 도시락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도시락을 지금 팔려고 하면 2만원 밖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2031년 12월까지 보관했다가 먹으면 처음에 투자한 3만원 플러스 이자만큼의 영양과 만족감을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점은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급하게 팔고 싶어도 원하는 가격에 바로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로 만든 도시락은 사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요. 채권 ETF,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입니다. 채권 ETF는 만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997 10년 액티브라고 해서 10년 후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시로는 코덱스 997 10년 액티브, 코덱스 30년 국채 액티브가 있습니다. ETF 운용사가 도시락 안에 담긴 반찬들의 평균 유통기한이 항상 10년이 되도록 편의점에서 계속 관리해주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짧아진 반찬은 빼고 새 반찬을 넣는 식입니다. 장점은 언제든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만기가 없어서 만기 보유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금리에 계속 노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하락기에는 가격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즉 편의점 도시락처럼 언제든 살 수 있고 반찬도 다양하지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도시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 매칭형 채권 ETF, 유통기한이 있는 편의점 도시락. 최근에는 이 둘의 장점을 합친 상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만기 매칭형 ETF입니다. 예시로는 코덱스 3306 국고채 액티브 2033년 6월 만기, 코덱스 5309 국고채 액티브 2053년 9월 만기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2027년 6월까지만 판매하는 편의점 도시락과 같습니다. 중간에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지만 정해진 날짜가 되면 판매가 끝나고 남은 재료값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개별 채권처럼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고 ETF처럼 중간에 쉽게 팔 수 있는 만능 도시락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지만 만기 매칭형 ETF는 ETF 상품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도 15.4% 세금이 붙습니다. 이 부분이 개별 채권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별 채권 표면금리에만 15.4% 과세,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채권 ETF, 일반형, 만기 매칭형, 분배금, 이자와 매매 차익 모두 15.4%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 하락기에 채권을 팔아서 50만원 차익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개별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0원, 채권 ETF는 약 77,000원, 15.4%의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싶다면 ISA 절세 계좌에서 개별 채권을 매매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ISA 계좌는 세금 우대 혜택까지 주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까? 나만의 전략 찾기. 자, 이제 나에게 맞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전략 첫 번째,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만기 보유 전략, 초보자 추천 채권월 만기 매칭형 ETF. 이 전략은 누구에게 좋을까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만기까지 돈을 묶어둘 수 있는 분들입니다. 국채와 만기 매칭형 ETF는 ISA에서 매매가 가능하기에 절세 혜택을 누리려면 ISA 계좌에서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만기가 원하는 시점인 채권이나 만기 매칭형 ETF를 삽니다. 중간에 시장 가격의 요동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상 세금 혜택 받는 예금과 같습니다. 중간에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놀라지 마세요. 만기라는 결승선에 도착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게 됩니다. 전략 두 번째, 금리 방향의 베팅, 적극적 수익 추구 전략, 중급자용 장기채권홀 장기채 ETF. 이 전략은 금리 방향을 예측해서 적극적인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만기가 긴 장기채권이나 장기채 ETF를 삽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금리가 하락해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전략은 파도를 타는 서핑과 같습니다. 파도를 잘 타면 짜릿한 수익을 얻지만 방향을 잘못 예측하면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께는 권하지 않고 정말 하고 싶으시면 소액으로 경험을 쌓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략 세 번째, 주식과 함께 든든하게 자산 배분 전략, 모든 투자자용 채권 ETF. 이 전략은 주식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한 겁니다. 주식과 채권을 일정 비율 섞어서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 이런 식으로요. 주식시장이 불타오를 때는 채권이 재미없어 보이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채권만큼 든든한 건 없습니다. 내 전체 자산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 부분을 어떤 만기로 구성할지인데요. 기본은 10년 만기 채권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공격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30년 만기 장기채를 10에서 20% 정도 섞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40% 중에서 10년채 80%, 30년채 20%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다만 30년채는 변동성이 훨씬 커서 소량만 섞는 게 안전합니다. 이럴 때는 일반 채권 ETF가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기에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은 예금보다 안전성, 수익성, 유연성, 세금 혜택에서 한 단계 더 넓은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개별 채권은 만기 보유, ETF는 언제든 매매, 만기 매칭형 ETF는 두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입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은 초보자는 만기 보유, 중급자는 금리 방향의 베팅, 모든 투자자는 자산 배분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증권사 앱을 켜서 채권 메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표면 이자가 얼마인지, 듀레이션이 얼마인지, 만기 수익률이 몇 %인지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부가 됩니다.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채권의 전반적인 구조와 투자 방법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ETF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려주신 배당 ETF에 대해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경제가 낯선 분들도 복잡한 용어 없이 실제 투자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돈에 대한 감각을 바꾸기 위한 첫 행동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 공부 좀 해라.